자, 봅시다. 2023학년도 수능연구교재 수능등 독서 실전학습 이외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가 뭐냐? 이 뭐 상속에 관한 거죠. 뭐 상속을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 근데 내가 해당하는 부분을 얼마나 이제 뭐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죠. 뭐 상속에 관한 내용이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나왔었다. 그런 것처럼 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어떤 그런 것도 요런 소재죠. 그러니까 얼마 뭐를 누가 뭐 상속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뭐 돈 얘기니까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 상속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봅시다.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죠. 살아있는 동안 세금을 내기만 하면 증여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죠.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주는 거야, 뭐. 돈 주는 거야, 뭐. 주는 거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망하게 되면, 개인이 생전에 했던 증여, 누구한테 종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언에 의해 이루어진 유증,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죽고 난 뒤에 이거 집을 얘한테 주고, 가지고 있던 뭐 땅을 얘한테 주고, 이런 얘기들. 이렇게 유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유증까지 경우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 받는 사람들이죠. 아들, 딸들 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수 있다. 증여, 유증까지 경우에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망하게 됐을 때 그 줬던 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돈을 막 증여를 했어. 아들, 딸 말고 어떤 뭐 사회 단체에다가 증여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물려받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 줬고 주고 난 뒤에 얘가 죽었다. 그죠? 하면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야, 법적으로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줬을 때. 그게 이제 뭐 상속 유류분이다라는 건데 한번 봅시다. 그죠? 상속인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왜 줬냐? 왜 줬냐는 게 아니라 그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줬으니까 얼마나 달라. 그죠? 반납받을 수 있겠죠. 있다라는 거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류분에 대한 얘기예요. 유류분이 뭔가?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받는 사람들, 아들, 딸들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아버지가 이만큼 땅을 재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를 남겨주지는 않고 조금밖에 안 주고 어떤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다가 이만큼 줬다. 그죠? 사이비 종교 집단에. 그러면 얘들이 빡치죠. 왜 이게 너무 많이 줬나? 그러니까 이거 다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주게 돼 있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 주게 돼 있다. 몇 %씩. 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 50%씩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억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얘가 5억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가 증여를 9억을 증여를 했다 하면 이 사람한테 그죠? 사이비 집단에 9억을 줬다 하면 얘들은 법적으로 5억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기본 재산이 10억이었다 그러면은 얘가 9억을 줬다 하더라도 얘가 5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4억을 내놔라라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5억은 네가 가지더라도 5억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유류분인 거죠. 5억이 유류분. 그죠? 그 얘기입니다. 유류분. 법정 상속인들은 이와 같은 관련된 민법 조항에 따라 피상속인,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죠. 아버지죠. 그죠?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10억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9억을 줬다 하더라도, 이 사이비 집단에 9억을 줬다 하더라도 이 상속인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은 여기에다가 야, 우리가 법적으로 5억을 받아야 돼. 5억은 네가 먹더라도 4억은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5억이 유류분이다. 하는 거. 봅시다. 유류분은 1977년 민법을 개정할 때 유언 절대 자유의 원칙, 유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죠? 원칙에 따른 사려 깊지 못한 유증, 그러니까 정신이 치매야.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치매야. 그러면
모락가락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 집단이 말에 속아가지고 얘에다 9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지 못한 유증으로 부양가족의 생활을 곤란케 할 수 있죠. 1억밖에 아들, 딸한테 1억밖에 못 줘. 몇천만 원씩 나눠서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런 위험이 있죠. 만약에 애들이 어리다라고 했을 때, 그죠? 위험이 있죠. 생계가 곤란하게 되죠. 상속 재산의 성격상 당연히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했다. 당시에는 가족 재산이 대부분 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아버지한테. 그죠? 따라서 가장인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 피상속인, 상속을 주는 사람,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그 부양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그러니까 피상속인 아버지의 재산을 고르게 상속될 필요가 있었다. 생계 유지해야 될 거. 만약에 아버지 젊은 사람이었고 애들이 어렸다. 응? 와이프도 좀 가정주부라서 돈 벌기 힘든 상황이 지금이야 뭐 좀 일하기 쉬운데 옛날 같은 경우 일할 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억 있었는데 이거다 9억을 줘버리면 1억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또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아버지 재산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낸 가족 공동의 소유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와이프는 계속 이제 그 가정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안 벌었지만 보탠 거죠. 그러니까 가장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돈을 쉽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기여를 한 거죠. 그렇죠? 가사를 돌봄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재산이 모든 게 다 아버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이제 일정 부분 보탠 거죠. 왜냐하면 그 돈 벌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가족 공동의 소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막 살림만 했다 그래갖고 돈을 안 벌어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들 중심의 상속 관행에서 비롯된 딸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뭐 10억 가운데 9억을 주고, 그죠? 딸에게 1억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차별이 좀 생기니까, 그죠? 적당히 뭐 6대4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막 9대1 이런 식으로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유류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에 정해진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상속분 뭐 유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 그러니까 뭐 아들 1, 딸 1, 그죠? 부인 1.5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하는 게 상속분이다. 비율을 말하는 거네요. 일단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정해진 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유언을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하겠죠.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은 상속 순위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비율이, 그죠? 상속분은 상속 순위가 있고 또 뭐 수에 따라 수가 또 있다. 기본적으로 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상속인만 상속을 받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순위는 또 뭐냐? 이거 뭐 직계라든지 아들, 딸, 와이프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아들, 딸, 와이프가 없다. 그러면 뭐 형제 아니면 그 위쪽으로 그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순서가 있다라는 거지. 거기도 없다. 그러면은 순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동생, 응? 동생도 없다. 그 다음 그 동생이 어떤 아들이니까 조카,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위로 상속을 받으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끼리는 그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으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상속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이제 죽었다. 그죠? 그러면 아들, 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아들, 딸이 우선 받고 아들, 딸, 와이프가 받고 이 아들, 딸, 와이프가 없어. 그러면 위쪽으로 가겠죠. 뭐 부모님, 이쪽으로 돈이 가겠지. 그죠? 근데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없어. 그러면은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한테 돈이 다 가겠죠. 근데 형제도 없어. 형제도 죽었어. 그럼 형제의 그 아들, 딸, 조카겠죠. 여기다 돈이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위가 있으면은 뭐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한테 전부 다 가겠지. 그죠? 위로는 안 가고 다른 데로 안 가고. 근데 이거 없을 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끼리는 그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게 된다. 뭐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의 뭐 반계, 혈족 순. 이거 자 봅시다. 직계 비속 존속 뭐냐? 직계 비속은 아들, 딸, 손자 자기로부터 쭉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게 아들, 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형제들이 있을 거고, 그죠? 아들, 딸이 있을 거고. 그다음 또 여기 또 뭐 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제 직계 비속. 존속은 뭐냐? 위로 올라가는 거. 부모, 조부모. 그죠? 이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뭐, 여기 또 이 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있었을 거고, 엄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건 뭐, 여기 아버지의 어떤 형제도 있을 거고, 그죠? 여기 또 할아버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이제 직계 존속. 이게 내려오는 걸 직계 비속. 그죠? 반계 혈족은 뭐, 조카. 직계가 아닌,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또 다른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직계가 아니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로 넘어가는. 그거 이제 반계 혈족이란다.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순이겠죠. 그러니까 뭐 직계 비속이 우선일 거고,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고,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로 넘어가고, 그죠? 직계 뭐 현재 자매도 없다 그러면 이쪽 사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겠지. 순위가. 그죠? 그리고 배우자가 애매하죠.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 비속으로 포함되고, 직계 비속이 없을 때는 존속과 같은 순위니까, 배우자는 이제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여기 포함되고,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러면 아들, 딸이 없다 그러면 직계 존속과 같이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떤 뭐 배우자는 뭐 계속 받게 돼 있다. 그죠? 라는 거죠. 직계 비속 존속 그러니까 없을 때는 뭐 직계 존속 같은 순위가 되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아들과 딸 이 한 명씩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들, 딸, 그죠? 이렇게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죽었어. 그죠?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직계 비속이 있네요. 그죠? 직계 비속이 있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으니까 직계 비속으로 가는데, 여기 평등하게 1일씩 주는데 5할이 가산된다 그랬잖아요. 1.5를 준다는 얘기지. 1.5. 1.5. 그러니까 아들, 딸이 한 명씩 있고, 자 봅시다. 한 명씩 있고, 배우자 직계 존속이 한 명이 있다면, 아들과 딸이 있고 배우자 직계 존속이 한 명이 있다면, 우선순위자인 직계 비속과 배우자만 상속받게. 직계 지금 존속이 뭡니까? 위에 뭐 어머니나 그죠? 아버지가 살아 계신 모양이네. 근데 이쪽으로 안 가고, 왜냐하면 직계 비속만 주니까. 그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만 된다. 직계 비속 배우자. 그죠? 이렇게 한다니까. 위쪽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존속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직계 비속과 아들, 딸과 배우자에만 상속받는다. 그죠? 이 경우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1대 1.5가 된다. 왜냐하면 가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배우자는 가산된다. 5월이 가산되니까.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다.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이. 배우자가 있으면 전부 다 넘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아들, 딸이 없어. 위에 또 존속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형제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전부 다 올인, 100%가 일로 간다. 배우자마저 없을 때는 그 다음 상속 그죠? 받는다. 그다음 뭐 형제 자매, 형제 자매도 없을 때 뭐 조카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순위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 민법 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관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뭐 아들, 딸이죠. 배우자,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형제, 자매, 권리자가 이게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권리가 있으면 이제 유류분의 권리자가 되는 거지. 이들 중 직계 비속, 아들, 딸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들이 받게 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0억이 있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들, 딸이 있으면 아버지가 10억이 있었다. 근데 돌아가셨다.
라고 했을 때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가 10억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받아야 총합이 5억이 된다는 거죠. 유류분은. 얘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5억을 받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이비 종교 집단에다가 9억을 준다 하더라도, 9억을 준다 하더라도 얘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 유류분 5억 있으니까 그 4억 내놔 해가지고, 네가 5억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5억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 9억 중에 4억을 내놔. 그래갖고 이제 5억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유류분인 거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5억 맞죠. 직계 전속과 형제 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와이프도 없고 뭐 아들도 없고 그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고 그냥 여기 이제 뭐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받을 거는 얘가 이제 10억이 있으면, 얘가 10억이 있으면 10억이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은 3분의 1이니까 10억의 3분의 1이니까 뭐 3.3억, 그죠? 3.3억, 대략 3.3억이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죠. 그 외에 또 뭐 6.7억은 뭐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말거나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뭐 3분의 1이다. 그 재산에. 즉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이 6억이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6억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6억인 직계 비속 아들 딸이의 유류분은 3억이 된다. 상속받을 재산이 6억인 직계 존속 유류분은 2억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6억이라는 게 이 사람 죽은 사람의 총 자산인 거고, 배우자 아들 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총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이라는 거죠. 3억.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직계 전속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 형제 자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3분의 1이니까 총합이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4억이야 뭐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못 받아 줘버리면. 그죠? 그래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그러니까 피상속인 아버지의 인이 그 아버지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초과했다 하여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 그러니까 뭐 사이비 종교 집단에다가 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했을 때, 내 죽었을 때 여기 뭐 사이비 종교 집단에 뭐 9억을 줘라, 뭐 몇 억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했을 때 유류분의 권리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자신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6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6억이 있었는데 6억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 그 와이프랑 아들 딸이 받을 수 있는 총 자산 이 3억이라잖아요. 그죠? 이 사이비 집단에도 5억을 줬어. 5억을 줬어. 사이비 집단에 나 죽으면 사이비 집단에 5억을 주세요 하고 이제 죽었어. 그러면 5억을 다 주느냐? 그러지 않죠.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이 3억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이니까 소송 걸면은 얘가 3억을 가지고 얘 2억을 일로 줘가지고 얘가 3억을 받게. 그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3억을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따라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그죠? 만약에 6억이었는데 5억을 전부 다 그냥 홀랑 줘버리는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억밖에 못 받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시비 걸어가지고 얘한테 2억을 더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침해받은 거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피상속인 아버지니까 유증은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법정 분쟁을 예방하려면 직계 비속 아들 딸이죠. 이나 배우자 등 상속인이 존재하는 피상속인은, 아버지는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의 2분의 1만큼 물려주는 한도 내에서 유증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 딸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얘들한테 뭐 1억씩 준다, 아니 뭐 1대1대 뭐 1.5를 주든지, 어쨌든 요게 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주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겠지. 어쨌든 주고 그 이외에 뭐 3억을 가지고 뭐 사회에 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 집단에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죠?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사회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죠? 그걸 못하게 하니까. 뭐, 이 사람 사회비 정규 집단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 아주 좋은 어떤 고하원이라든지, 응? 그런 어떤 좋은 단체에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막히는 거니까 자유롭게. 그건 이제 침해가 받는 거죠. 권리 침해가 받는 거죠.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1970년대와 많이 달라졌죠. 왜? 복지라든지, 이게 다 달라졌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많죠. 이 제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막막하죠. 가정이 없을 때는 돈 벌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돈 벌 때가 많죠. 그것도 복지도 잘 돼 있고.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있었죠. 왜냐하면 돈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비 집단이 다 홀랑 다 줘버리면 얘들은 다 굶어 죽죠. 옛날에 돈 벌 때도 없었고, 나라에서 복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국민기초생활 해갖고 한 달에 얼마씩 주죠. 돈을 못 벌 경우에 보장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도입되어 생계 유지와 관련된 상속 의존도는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상속 없으면 굶어 죽고 그러진 않죠.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성년이 된 가족 구성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생만 돼도 좀 집에 돈 안 벌리고 돈을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들 딸들이 아버지 돈 버는데 기여합니까? 그죠? 했다거나 가장이 가족들 구성원의 재산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가지겠다 그런 것도 좀 보기 어렵죠. 공동 재산을 분배한다거나, 그죠? 엄마랑 그렇게 공동 소유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 구성원들의 기여로 형성된 가족 공동재산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가장 하나 믿고 전부 다 온 가족이 매달려가지고 재산을 불려놓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좀 이제 자유롭게 돈을 좀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좀 박탈하는 게 아닌가, 약간 비판을 받고 있답니다. 유류분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가족 공동체 붕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게 유류분이 결국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이러죠. 가족 공동체 붕괴가 되죠. 피상속인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행한 증여를 상속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증여한 것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평소에 한 6억이 있었다. 그죠? 하면 여기 어떤 기부단체에 4억을 기부했다. 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4억을 기부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상속 재산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하여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생전에 피상속인 아버지에게, 그죠?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에게서 이제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라면, 그러니까 이 상속인은 사회비 정규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증여를 받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은 거지. 6억에서 5억을 받았다 이러면, 그죠? 침해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상속인들에게 침해를 하는 거지. 그죠? 이라면 가능한 한 피상속인의 증여를 축소하고 이제 숨기려고 하겠죠. 야, 나 5억 안 받았는데? 라고, 그죠? 나 5억 아니야. 6억, 이 사람 6억 있었는데, 여기다가 5억을 줬는데, 얘가 5억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 솔직히 1억 정도밖에 안 받아서 4억은 어디 숨겨놓고, 그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표시 안 나게, 은행에 넣지도 않고, 숨기려 하겠죠. 그래야지 안 뺏기니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행한 증여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알아내기가 쉽지 않으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고 돈을 3억을 줬는지, 이 사람 아버지가 돈이 6억 있는지 10억 있는지 모르죠. 일반적으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돈을 어디서 줬는지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것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상속인의 자발적인 도움 없이
이 사람 뭐 사회비연구 집단에 어떤 그 사람이 그래 나 5억 받았어라고 이렇게 뭐 좀 도움 없이는 이거 증명하기 어렵죠. 그거 아닌데? 라고 해버린 내 장롱 속에 있던 이 뭐 4억은 누구 건데? 뭐 이렇게 그죠? 예, 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죠. 뭐나 그 돈 아니야. 뭐 옛날에 받은 거야. 뭐 그죠? 내가 본 거야. 라고 하면 밝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유류분을 초과한 피성속인의 증여가 많을수록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한 유류분 권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증여가 너무 많이 됐어. 그러니까 막 6억 있었는데 이거 다 어디 가고 이거 지금 막 1억밖에 없냐? 이 5억은 어디 갔냐?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나죠. 이게 심화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뭐 기부를 하는 건데 그걸 막 할 수 있지 않느냐. 옛날과 달리 이제 복지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다. 그 뭐 사회에 또 뭐 단체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고 뭐 사회비 집단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좀 뭐 사회 집단에는 좀 이렇게 좀 기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네, 6번 뭐 질문이 아닌 것은 답 5번이고 또 7번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 2번. 그다음 8번 윗글에 근거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랍니다. 문제는 뭐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니까 윗글에 따를 때 보기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이거. 적용 문제죠. 그 다음에 10번 기억의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입니다. 그다음 5위 문제 11번 A와 E를 바꿔 쓰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